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약간 강도가 좀 센, 그러니까 입문서보다는 더욱더 자기계발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자기계발서의 경전,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 사회가 이제 유교 사회였을 때 성인을 추앙하고 성인을 본받고 성인이 되어라, 이런 게 이제 유교 경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부자를 추앙하고 부자를 본받고 부자가 되어라,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과도한 느낌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 이제 자기계발서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읽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삶을 발전적인 방향이나 또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그런 몇 가지 팁을 얻는 것,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성공한 이들, 과거 우리가 다뤄봤던 책들 보면 타이탄의 도구들, 성공한 이들을 타이탄이라고 명명하고,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선을 벗어난. 그리고 최강의 인생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멘탈 연금술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탈 갑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 속에 몇 가지 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라. 아까 이 책이 부자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나마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를 추구하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냥 끝이다, 또는 그 자체가 삶의 목표고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끝장,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제 부자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돈을 얻게 되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늘 그렇잖아요. 그 다음 스텝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부자라는 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도 함께 소유해야만 진정한 부자다. 경제적 자유와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연륜, 통찰,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춘 이들을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자를 추구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좋은데 그것만 했다가 부자가 되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먼저 하고 삶의 문제는 그 다음에 하고, 이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적 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자의 마인드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 연륜, 통찰, 이런 것들도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동시에 같이 획득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자가 됐을 때 허무함에 안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은 갖췄는데 또 그런 것들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허무, 권태, 외로움, 기타 등등. 우주가 도울 것이다. 코엘류의 연금술사라는 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연금술사라는 책에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전 대통령이 이 비슷한 말을 했다가 언론에서 무슨 무속신앙 같은 이야기를 하냐 해서 희화화되고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들을 갖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우주,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세상, 세계보다도 더 큰 어떠한 신비로운 에너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성공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럴 때, 포기하려 할 때,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할
그때 신기하게도 어디에선가 아주 희미한 빛이 다가오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라든가 반전의 계기가 신비롭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담들은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인내하고 버텼다면. 저도 유사한 경험, 그 강도는 약하지만 유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손익 따지고 막 앞뒤 재고 막 완벽한 타이밍이 언제냐 막 이런 거 계산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정한 성공자. 자, 우리가 생각하면 성공자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갈등을 다 극복하고 시련, 두려움, 장애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 정상에 선 상태, 이런 것들을 성공자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없죠. 다 끝나고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건 없죠. 뭐 삶의 어떤 고통, 고난, 곤궁 이런 걸 해결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또다시 뭐 권태라든가 그런 문제가 또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공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해결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뭐 갈등, 시련, 두려움, 뭐 장애물 다 있는데, 자,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책의 주제, 멘탈 혁명입니다. 강한 멘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에 개의치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청춘의 과제. 이 저자가 20대 때 사업을 하다가 뭐 크게 망한 거예요. 파산을 한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어떤 코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코치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코치가 저자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청춘에게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젊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것이고, 시행착오가 또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이제 청춘의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행 따라 빨리빨리 변하고 늘 쉽게 포기하고 늘 새로운 것들을 또 쫓고, 그래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히려 반대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춘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찾으라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을 몸과 마음에 장착하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청춘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인내심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인내심. 그러니까 청춘의 시기에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연습해 봐야 될 게 바로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공부를 한다거나, 공부도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공부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는 뭐 운동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쉽지 않죠. 또는 뭐 노동, 아르바이트, 몸이 힘든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지루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인내해 보는 것이고, 뭐 막노동 같은 거, 그런 거는 정말 인내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내가 반드시 인내하고 완수하는 거, 그런 훈련들이 바로 청춘의 시절에 필요한 핵심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평범한 단어, 인내심, 평범한 단어잖아요.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되는 것이죠. 부정적 감정. 저희 채널에서 최근에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멘탈 연금술사, 아주 크게 성공한 이들, 타이탄, 아웃라이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만이 있을 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고통을 주는 사건들, 뭐 가까운 이의 죽음이라든가, 사실 죽는다, 이 세상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늙는다,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헤어진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숙고해 볼 만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찾아왔다가 반드시 떠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감정이라는 부분. 하지만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나면 그것들을 더 이상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둠을 이기는 전략인데, 어둠, 부정적인 것, 실패 이런 것들 다 통칭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저자가 꽃과 식물을 가꾸는 이를 만났는데 그 화단에는 잡초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쪽 화단에는 잡초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이 비법이 무엇입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잡초를 열심히 뽑았는데 뽑으면 또 나고, 뽑는 과정에서 씨가 또 흩날려서 더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고안해낸 게 잡초보다 더 빨리 자라는 이런 꽃과 식물들을 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잡초가 자랄 여지를 그만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을 때 그 안에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어둠에 반대되는 빛을 집어넣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안 되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나머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어둠을 채우는 것이다. 어둠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의 성과들 많이 있잖아요. 뇌의 그 변형 가능성, 가소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훈련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체인지, 변화로 다른 것을 넣어서 밀어내버리는 거, 이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멘탈의 연금술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